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억하시나요?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1% 넘게 하락했었죠. 197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돌아오면서 그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2010선 중반에 올라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시원하진 않았지만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2포인트 오르면서 520선 턱걸이로 마감이 됐는데 어떠한 재료들이 오늘 장 영향을 미쳤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코스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분석해보면서요.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복귀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를 만큼 강하지는 않은 매수였습니다. 340억 원 정도, 3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기관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의견도 여쭤보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이따가 제가 차트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긴 하겠지만은 오늘 반등 자체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37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많이 이어나갔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면면이나 기관들이 매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주들 주도 종목군들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7포인트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은 그런 장이 나왔습니다. 좀 기형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외국인들이 그동안 강하게 매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물량을 일부 환매수하거나 아니면 선물 쪽에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제한적인 반등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지만은 오늘은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2조 원에 달하는 매물 폭탄을 국내 증시에 던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의 매수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매도세는 진정됐지만 오늘의 매수에 의미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 장 이야기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예, 일단 내일 장은 일단 오늘 실망을 시킨 것을 좀 회복해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지금 단독으로 움직이는 면을 감안한다라면 미국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은 반등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오늘처럼 지수가 강세를 띠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지수는 강보합을 보이면서 일부 수급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반전하는 순환매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을 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매수 에너지가 강한 종목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종목과의 종목 간의 어떤 그 움직임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할 때도 매도가 강하게 안 나오고 흐름을 강하게 가져갔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진정하게 이제 그 강한 흐름의 종목들만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수급입니다. 수급이 강한 종목들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쪽을 공략하는 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수급이 강한 종목을 위주로 반전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네, 이어서 주식 고스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죠.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이 이어집니다. 돌파남의 기법을 통한 단기 투자 전략, 실전 분석으로 저평가 우량주만 공략한다. 현명한 아빠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 현명한 아빠 이기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는 잠시 닫아두고요. 와글와글 게시판만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요. 아래로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로 들어오신 다음에 와글와글 게시판에다가 상담 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에서는요. 문자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어떤 점이 고민이었는지 자세하게 길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센TV에서는요,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자리해주신 최병곤 전문가님 물론이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상담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무료 방송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이요, 서울반도체였습니다. 그때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실 때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였던 5만 원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4만 원대 지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LED 관련주는 저가 종목인 루멘스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시가총액이 약 한 4,200억 정도 되는데 그 종목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LED 관련주에 대한 매수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코스닥 시장이 한번 크게 뜰 때, 제가 550포인트 넘어가면 815포인트까지 그냥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리게 되면은 서울 반도체 같은 시장 중심주들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록 하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지난주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크게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고, 또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태였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의 종목군들도 역시 매수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흐름은 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계속 노림수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완전 이전 저점, 지금 38,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한은 저가 매수를 대응 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반도체 추가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제는요, 강의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요, 오늘부터는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전 중심의 강의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차트를 통해서 풀어보는 상승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에 대한 상승의 흐름도 얘기를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장이 비록 약했지만은 그 중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어떤 타이밍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고 매매 타이밍을 하시면 좋을지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떠 있는데요. 종합주가지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사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9%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반등이 어느 정도 예고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번에 작년 5월 달에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결국 추세를 되살린 시점이 5월 달이었습니다. 그 5월 달을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결국은 금요일 날 하락했던 부분 때문에 단기 추세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권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탈을 하면은 보통 보면은 추세선 이탈 시에는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항상 반등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을 기술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쫓아가는 매도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고, 또 미국 시장 때문에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 시장 때문에 반등을 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오를 때도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때문에 반등을 한 게 아니고요.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과매도 영역에서 반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상승의 요소가 또 있는데요. 좀 보시면은,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11월 10일 날 주가가 상승을 한참 치고 넘어가면서 갔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역시 수반이 되면서 돌파를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9일 날이죠. 12월 9일 날도 역시 그 가격대를 넘어가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두 개의 양봉은 주가가 뭔가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준 양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주가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연장선상에 와가지고 지금 요번에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에서
반등 포인트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양봉으로 기준 잡아서도 반등 포인트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추세선을 이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추세상으로는 하락 흐름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전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고점을 또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선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물려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대응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물려 있는 종목은 반등 줄 때 현금화, 그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하실 때도 단기 목표가를 가지고 반등 목표치까지 목표가를 잡아서 전략을 짜시는 전략이 좋죠. 자,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반등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까지 반등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은요, 저번에 고점을 찍었던 게 21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점을 찍었던 게 1977포인트예요. 종가 기준으로. 1977포인트면은 단숨에 연속으로 143포인트를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찾아낸 결과고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반등할 때는 항상 618이죠.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618. 382하고 618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618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면 하락폭에서 61.8%를 반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43포인트를 빠진 자리에서 61.8% 그러니까 0.618을 곱해보면은 약 88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저점이 1977인데 거기서 88을 더해보면은 약 2065가 반등 목표치라고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그대로 반등 포인트를 오늘도 잡아가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21선 전후가 되는 2065 정도를 목표로 하고 거기까지 반등 목표치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자, 요거는 화면을 조금 더 조정을 하면서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2065포인트가 왔을 때 거기서 대략적으로 이제 하락 포인트를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증시가 완전히 하락으로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살리는 흐름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대응을 한 방식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나올 때 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대충 설명을 들어놓으시면 더 쉬워요. 자, 우리 증시는 여기 2065포인트를 가면은 거기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막 갖다 퍼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식이 급락을 하거나 시나리오상으로 N자형의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에 다시 이어지는 이전 저점, 즉 요번에 반등하는 형식으로 저점이 어디에서 잡히냐면요. 자, 화면을 크게 축소를 해서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2009년도 저점을 찍을 때가 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추세. 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아주 장기적인 추세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1번 시나리오로 N자형의 하락을 급하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얼마의 기준점을 보셔야 되냐면은 1890포인트입니다. 만약 여기서 N자형으로 급락을 또 하면서 폭락을 해가지고 189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식 다 팔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선물하시든가 아니면은 주식시장 좀 쉬었다가 나중에 저점 잡고 다시 돌 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완만한 형태의 하락인데요. 요거는 앞에서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시장이 사실은 예전에 2009년도에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꺾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추석 이후에 추석 연휴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주식을 막 팔아치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때 이제 상승을 했던 시점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개수를 이렇게 쭉 늘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 번만 자세하게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잘은 안 나옵니다만은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을 형성했던 요 기간들을 잡아보면은 거래일수로 145일입니다. 145일을 약 7개월 가까이 주가가 연속으로 쭉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다가 거기서 조정 흐름을 거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다시 저점을 형성하는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자, 요 지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쳤어요. 주식시장이 참 신기한 게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오면은 그걸 이상하게 또 답보를 합니다. 또 답습을 합니다. 똑같은 흐름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거기까지 조정을 거쳤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갔다면은 요번에도 역시 그런 흐름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런 차트를 보고 참 죽인다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진짜 죽입니다. 자, 네. 주가가 지금 저점을 찍었던 자리 추세를 살렸던 요 자리가 단기 추세를 이탈하면은 요 자리인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자,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림을 정확하게는 못 맞추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144로 표시됐는데 사실은 14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세를 살리고 여기까지 1차 상승을 계속하는 동안에 여기도 역시 2009년도처럼 145개의 거래일수 캔들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조정도 2009년도 그 추석 시점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N자 형태의 급락 형태가 안 나온다면은 앞으로 그런 식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조정을 얼마 받았느냐 하면은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 말이 막 꼬이네요. 자, 그때 저점을 찍었던 게 약 한 28일 정도를 조정을 거쳤어요. 제가 그림은 좀 잘못 그려가지고 지금 30일이 나왔는데 저점을 정확하게 연결해보면은 28일, 거래일수로 28일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기간으로는 한 달이 20일 거래일이니까 약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난 기간이 되고 난 다음에 저점을 잡고 돌아섰어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요번 증시도 지금 현재 고점을 찍었던 게 저번 주 1월 27일이니까 약 지금 여기서도 화면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은 주가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게 자, 오늘까지 9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저점 찍는 동안까지는 8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요번 시장이 큰 폭락 흐름을 가지 않고 만약에 완만하게 조정을 간다라면은 그 조정폭이 장기 추세선을 깨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지금 시점이 2월 14일이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다음 달 3월 14일이나 15일, 약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기간적으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8일 정도 지났으니까 20일 정도 거래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달 3월 중순쯤 가면은 시장이 조정을 멈추고 바닥을 찍고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로 풀어보는 시장, 거래소 시장 살펴봤는데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는 자리는 아닌데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강좌를 네. 할 때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자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사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논리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증시가 사실은 이머징 마켓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승률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막 샀는데 최근에 그렇게 경기를 살리려고 너무 돈을 많이 투입하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로 작용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그동안은 사실 선진 시장에 대비해서 PER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평가된 매력이 있었는데 20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12 수준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 시장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다지 저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저평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 증시도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가고 일본 증시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자, 주봉 화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딱 답이 나옵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550포인트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815포인트까지는 소위 말해서 무주공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좀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는 집 한 채도 나오고 차 한 대도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오르면은 크게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반영 자체가 멜파스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관련 대형주들이 오르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지수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를요 차트로 쉽게 풀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목에 대입시켜보면서 상승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돌파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거에 최근에 반등 포인트를 잡고 돌기 시작하는 신화인터텍입니다. 네.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딱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돌파 패턴으로 강의를 해드렸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돌파 패턴이 형성되냐 하면요. 자, 지금 한번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주가가 사실 11,000원대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그다지 크게 늘지를 못하고 마르고 있죠. 이렇게 마르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2월 10일 날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아침부터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신화인터텍이요.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던 11,500원 가격을 아침부터 돌파를 해버립니다. 30분 봉상에서. 그리고는 돌파를 하고 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특히 장이 약했을 때는 더더욱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상으로 뭔가 수급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동안은 계속 신한인터텍을 안 사던 매수 주체들이 갑자기 주식을 사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게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요.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는 그날 돌파가 나오는 그 시점에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올라올 때 보시면은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 그렇죠. 네. 개인만 지금 주식을 팔고 있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 자세하게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개인들이 자꾸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2월 10일 날 같이 저렇게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자꾸만 내다 팔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월 11일 날도 개인만 주식을 내다 팔고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맨날 돈 버는 거는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투신이죠. 개인들이 돈을 벌려면 얘네들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고 공략을 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용되니까 종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도 반등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차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결국은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타던 흐름이 여기에서 박스권 이 저항 라인을 딱 뚫어내면서 거래량을 확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30분 봉상에 돌파가 발생하는 돌파 캔들이죠. 이러한 돌파 캔들은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공식처럼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하고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실리콘웍스도 그동안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가 확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화면을 조금 다시 확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역시 주식을 막 내다 팝니다. 막 내다 파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32억 원을 한 번에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질러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한번 질러버렸죠. 그러면서 확 땡겨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주가가 변동이 없던 주가가 갑자기 양봉을 세우면서 이렇게 확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권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요, 사실은
코스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허리를 이루는 그 허리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대장주는 아니지만은 기술주들 중에서 대표 주자들이고 얘네들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쪽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대장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역시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멜파스입니다. 네. 멜파스는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힘이 제일 큽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종목을 폭발을 시켜버렸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이죠. 2월 10일 날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돌파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끌고 가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강한 종목 특징을 보시면은 전부 다 스마트폰. 이 멜파스도 터치패드 생산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LED. LED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유기 ELED, OLED라고 하죠. 이런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루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매수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빨리 눈치를 채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가 결국은 수익을 내게 되고 수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대응을 가셔야 수익을 내지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자꾸만 무슨 가미가제 특공대도 아니고 밑에서 계속 저점 매수하시는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은 수익을 절대로 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급에 맞춰서 가셔라. 첫 번째도 수급이고 두 번째도 수급이고 무조건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을 넘어가고 상승을 하는 종목들을 결국 얻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하나하나 연결을 해봤습니다. 수급 체크하시면서 지금 보셨던 차트 같은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 수익률도 함께 거둬가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요. 어떤 종목 지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인지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코스닥 종목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조금 딴지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이 있고 상황이 좋은 주식이 있고요. 계속 내다 파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께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린 종목을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가지고 오는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그 주식을 내가 다 사버릴 거야 하는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깨고 내려가면은 그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새롭게 매수가 방향성을 잡는 종목들을 결국은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맞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방향성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를 보시면은 코스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 시장의 의지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돈이 정말 썩어 넘칠 만큼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시가총액 5위 이하의 주식은 주식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포스코로 가시고 그 외의 분들은 현대아이스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아이스코는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행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이 그렇게 또 빠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주봉상으로 보셔도 훤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죠. 결국은 시장이 제일 좋을 때 강세를 띠던 종목의 흐름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상승 마디를 여기서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딱 보면 수급이 대번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현대아이스코를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투신권, 그리고 은행, 그 다음에 기금들이 주식을 사는데 우리의 개인들은 또 꿋꿋하게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습니다. 잘 가는 주식은 팔고 빠지는 주식만 자꾸 사는 게 개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면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주식을 사시는 게 정답이죠. 일단은 전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게 수급인데요. 수급이 지금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에 의해서 땡겨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 줄 때 사고 반등 주면은 들고 가거나 파시면 됩니다.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 근처에서 하겠습니다. 29,300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목표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도리 있게 대응을 가실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추세가 깨고 내려가는 시장 흐름에서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를 못 하시면 결국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장이 좋을 때는 관계없는데 요즘처럼 시장이 추세를 이탈하고 상황을 어렵게 갈 때는 단기 추세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무조건 팔아라. 팔지 못하면 결국은 주식을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숨도 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깨고 내려갈 때는. 그리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전 고점이 위치한 27,000원을 대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현대아이스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29,300원,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전해드렸듯이 오늘 문자는 잠시 접어두고요. 와그러그 게시판만 활짝 열어뒀습니다. 네,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아래로 주소 나가고 있죠.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와그러그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아이디 SENE0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닉스를요.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인데요. 지속 보유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이건 뭐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보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10%를 사지 말고 한 30%나 50%를 사셨으면은 지금 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낼 텐데 종목을 너무 찔끔찔끔 사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몰빵을 해버리시면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항상 종목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데 너무 나누어서 사시는 것도 문제예요. 분산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버리시면은 올라갈 때 수익이 안 납니다. 사실 10% 수익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수익이 나긴 났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로 올랐냐면은 9%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수가 대비해서 9%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이게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채 1%가 안 되는 거예요. 10% 비중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려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늘리는 만큼의 리스크는 종목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을 분석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쉽긴 하지만 그대로 더 보유를 하십시오. 네,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아이디 화이트캣을 77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제철을요. 오늘 장중에 13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에 들어가 보셨는데요. 단기로 보고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 현대제철이 5%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내일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지 한번 여쭤보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제가 이제 현대제철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승을 처음 출발한 시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디가 출발했던 시점은 12월 달 초순이죠.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고 여기서부터 수급이 좋아지는 걸 보고 따라 붙으셨다면은 지금쯤은 상당히 좀 넉넉하게 장을 보고 계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그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마디가 좀 한참 진행해버린 종목은 언제 빠져버릴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 일반 투자자님들처럼 그렇게 조금 불안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 정도에서는 단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지수 목표치를 2065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 근처에 가서 주식을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올라갈 때 14만 원 전후로 해서 대응을 가시면 되고 기왕이면은 지금은 철강주 쪽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아까 소개드렸던 거 있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형주 하실 것 같으면 포스코 같은 거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참 매수 잘 하셨는데 일단 단기 대응을 가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아이디 마달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미노로직스를요, 오늘 매수하셨거든요. 9,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입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고 50%요?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걸 전고점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공략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배짱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강한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사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선수의 영역인데 쉽게 사셨다는 것 자체가 선수 아니시면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단은 5일선 타고 가는 형태로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요, 5일선이 이탈 나오면 이 종목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항상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준을 잡으시려면은 어제 저점이 발생했던 8,480원 정도, 오늘 저점이 되기도 하죠. 8,400원대 중반 정도를 팍 깨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무조건 위험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때도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높게 사신 거니까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화신3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EP를 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4,200원에 10% 정도 추가로 더 사서 지금 살짝 손실 중이라고 하시네요. 일단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매수는 조금 리스크가 많습니다. 뭐 10%를 사셨고 하니까 크게 무리수는 없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로 대응을 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부분은 우선은 반등이 좀 더 나오고 한 4,500원에서 4,600원 가면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추가 반등이 더 안 나오면 나머지 정리를 하셔도 돼요. 현대 EP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네. 자, 수급을 보시면 역시 이 종목도 기관이 많이 삽니다.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은 6억도 사고 1억도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 매수하신 거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을 가시고 나머지는 전고점 넘어가는 4,750원 돌파 여부를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EP 살펴봤고요. 이어서는요, 아이디 에이스X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령제약을요, 2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잘 오르다가 이제 내리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잘 오르다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많이 나신 것 자체는 좋은데 따봉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실적을 대비했을 때는 사실은 이 종목은 35,000원이 가면은 거의 맥시멈이에요. 저도 이 종목을 우리 고객한테 상담을 해드리면서 주가에 대해서 35,000원 가면은 적정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단기간에 지금 화면 보시면은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그냥 서서히 나와서 35,000원을 간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쭉 치고 가면서 5일선 따라서 35,000원을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테마화되면서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야금야금 N자형으로 올라갔으면은 35,000원 넘어서 초과 상승을 좀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고점을 딱 찍고 빠진 거예요. 적정 주가의 개념을 알면은 정확하게 파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지금은 일단 중기적인 조정을 거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반전을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전 포인트가 잡히면은 한 32,000원, 31,5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좋아요. 수익 많이 나신 건 좋고 축하드리는데 수익을 최대한 좋은 타이밍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기술이니까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법을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모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웅진에너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웅진에너지 매수가가 18,300원, 비중은 30%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중기로 보고 매입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중기로 보신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는 빙빙 돌려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점 깨면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물리면 중기거든요. 처음엔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중기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 투자자께서는 지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릴 경우에는 자 보세요. 23,350원 고점을 찍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추세선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자꾸만 깨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 하면은 기관이 이렇게 계속 주식을 올라올 때마다 팔아치우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사실 좀 속에서 뭔가 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열받게 만들죠. 왜냐하면 자꾸만 파니까 올라가려면 팔아버리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수급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재수 없으려면 장대 연봉을 이렇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버리고 대량 거래를 확 터뜨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이전 저점인 이 가격대 17,7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무조건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말고 더 좋은 흐름을 가지는 종목이 지금 많습니다. 그걸로 갈아타셔도 되죠. 이번에는요, 아이디 5월의 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페스를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가 정도의 주가가 와 있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 투자를 하실 때는 기왕이면은 진행을 이미 해버린 종목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사지 마십시오. 좋은 종목이고 지금도 제일 잘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승 우리가 흔히 마디라고 합니다. 상승 출발을 한 시점에서부터 꽤 많은 시간이 그냥 지났고 꽤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라면은 계속해서 그 종목이 더 갈 거라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고점에서 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새롭게 마디를 시작하는 종목을 노리시면 더 수익을 쉽게 내고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자, 요 종목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네페스가 처음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개선된 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흐름이 좋아지면은 이때부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목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여기까지 고점으로 폭발을 시키니까 이제 네페스를 가지고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막 계속 떠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혹 하시는 마음에 사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기간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고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한번 확 조정을 줘버릴 수 있어요. 조정을 크게 줘버리게 되면은 밑에서 사신 분은 별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어차피 조정 주고 다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사신 분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좋은 종목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종목을 수급을 분석해서 사시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손해를 안 보고 계시니까 상황은 괜찮은데 여기서는 단기 대응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오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를 뽑아낼 때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는 대응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에이스엑스원님께서 상담 감사드린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에이스엑스원님께서는 보령제약 상담을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솔리테크를요, 3,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솔리테크요? 예. 자, 제가 지금 뭘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네. 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에이스엑스원님께서 보령제약을 먼저 상담을 받으셨고 추가로 하나 더 들고 오신 종목이 솔리테크인데요. 솔리테크 주가가 현재 3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갖고 계신데 현재 주가는 37,090원 3,790원 정도네요. 그러면 매수가는 네. 얼마? 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비중이 20%입니다. 20%요? 자, 솔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변동이 별로 없죠. 자,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하실 때 제일 좋은 대응이 뭐냐면은 앞에 박스권을 넘어갈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매수를 하실 때 보면은 너무 손해를 안 보고 바닥권에서 살려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아직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물론 크게 한번 제대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언제 주식이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솔리테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갖다가 4,10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넘어갈 때 매수를 하시면은 거기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특별히 못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기다리셔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돌파를 할 때 사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1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좋은 진행을 보여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홍조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임팩, 자동차 부품주죠? 임팩을 매수하셨는데요.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예. 인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인데요. 현재 주가는 5,390원. 역시 손실 중이신데요. 오늘 장에서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임팩은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한번 크게 터져버린 거래량이 역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좀 잘 들어오다가 지금은 쉬는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크게 이탈만 안 나오면 여기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줄 것 같습니다. 기존 추세가 워낙 강하고 하니까 분위기는 괜찮은데 종목에 대한 느낌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더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다시 6,000원 돌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탈이 나와버릴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5,2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역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대응을 꼭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팩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디 혀우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락앤락을 이번에 보내주셨는데요. 3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중기 투자 전략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락앤락요? 네, 락앤락을 34,000원에 매수 10% 갖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는 33,050원입니다. 락앤락은 사실은 성장성이 떨어져 버리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 나오고 하락 흐름을 좀 가잖아요. 지금 화면을 보셔도 좀 느낌이 오시는 게 이게 차트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축소를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전 저점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가다가 여기서 이 추세선을 이탈 나오면서 깨기 시작한 게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이미 추세가 좀 약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면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상승세를 타려면은 적어도 35,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 지금 하향 추세가 되고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올라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종목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좀 반등을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반등을 기다려 주셔도 좋지만은 35,000원을 못 넘어가면은 매도를 하시고 좀 더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락앤락도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성장성에 약간 문제가 생긴 상태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요 문자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자가 와그라그 게시판에는 더 이상 문자가 안 남아 있어서요. 한번 저희가 무료 문자 번호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무료 문자 살짝 닫아놓는다고 했는데요. 많이 보내주셔서요. 제가 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보내주셨어요. 53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단기, 중기 목표 제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추세는 굉장히 좋고 흐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목이 추세가 좋아도 상승을 진행해서 처음 출발하는 시점부터 기간이 꽤 지났거나 상승폭이 꽤 크면은 그 주식보다는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9,000원대를 왕복을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12월 말부터 1월 달 들면서 거기서부터 박스권을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추세가 강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건 맞는데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종목이 너무 마디상으로 많이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주식인데 새롭게 사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주봉을 보셔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새롭게 좀 들어오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저희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와그라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은 전투개미님과 함께합니다.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